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 속 봄바람은 늘 따뜻했지만 때로는 그 부드러운 바람도 우리 삶을 쓰라린 방향으로 몰고 가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쉬지 않고 달려온 끝에 심장이 터질 듯 멈춰버린 한 남자의 후회, 그리고 희미해진 숨결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낸 한 여자의 고단한 계절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그 계절이 어떻게 새로운 싹으로 바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진호는 39, 건설 설계팀 과장으로 야근 수당보다 더 자주 경마장 적중금을 꿈꾸는 남자였다. 사무실 캐드 화면 한쪽엔 언제나 빨간 사선으로서 내려간 당일 출전마 번호가 빛났고 회의 자료 파일명마저 5살 열번 역전 같은 암호로 가득했다. 아내 한은정은 28배, 결혼해 올해 36, 동사무소 사회복지 민원창구에서 근무한다. 고아원에서 자라 언젠가 평범한 저녁 식탁을 꿈꾸던 그녀에게 결혼은 소박한 행복의 정착지였다. 그러나 신혼 3년 차, 남편의 휴대폰 캘린더가 결혼기념일 대신 서울구 경주로 뒤덮이면서 그녀의 식탁엔 국 대신 빈 그릇 소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진호가 경마에 빠진 건 회사 동료 종현 덕분이었다. 밥값 벌자라며 따라간 마장 경마장 관람석에서 배당률 23.4배짜리 복승식 한 장이 그를 무너뜨렸다. 일주일 월급보다 많은 78만 원이 눈앞에서 현금으로 바뀌자 머릿속은 건설 공정표가 아닌 말발굽 소리로 채워졌다. 그날 저녁 그는 은정에게 작은 배달 꽃다발과 치즈케이크를 건네며 당첨됐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은정은 남편이 처음으로 산 케이크를 보며 기뻐했지만 그 케이크 값이 아직 없던 빚의 첫 이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첫 승리 이후 진호의 일요일은 완벽히 바뀌었다. 주일 미사 대신 토요 예비 경주 분석이, 가정식 카레 대신 장외발매소 컵라면이, 신혼여행 적금 대신 막판 역전 통장이 들어섰다. 회사 성과 평가가 박한달이면 말 한마디 없는 야근 뒤 곧장 인터넷 장외 사이트에서 경주마 혈통 족보를 뒤적이며 새벽을 보냈다. 그 사이 은정은 혼자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지만 마지막 한 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봄, 은정의 몸에 장기침이 생겼다. 처음엔 환기 안 되는 민원실 먼지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기침이 가라앉지 않자 보건소 의사는 간 기능 수치가 정상 상한선의 3배라며 종합병원을 권했다. 진호는 그날도 외근을 핑계 삼아 출석 도장을 찍고 있었고 은정은 병원 진료 예약표를 홀로 접어 지갑에 넣었다. 퇴근 후 돌아온 집에선 텅 빈 현관 신발장과 카드 사용 내역 문자만이 그녀를 맞았다. 경마장 주차장 25,000원 결제 완료. 그녀는 신발을 벗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 화면 속 숫자가 자신의 체온처럼 차갑게 내려가는 걸 바라봤다. 한편 진호는 상승장에 취해 있었다. 2달 전 처음으로 300만 원짜리 쌍승식을 마친 뒤 그는 마치 베테랑 마주가 된 듯 종현과 VIP 라운지를 드나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플래너 출신 여인 서혜인은 진호를 오빠라 부르며 적중률 80%라 호언장담했다. 진호는 혜인의 칵테일 잔에 얼음을 추가하며 다음 달엔 500까지 쳐줄게라고 자신했다. 그 뒤로 그의 통장에서는 하루 단위로 돈이 빠져나갔고 월말이면 혜인이 추천한 마사지숍 영수증이 카드 명세서 맨 밑줄을 장식했다. 새벽 2시,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결혼 앨범을 넘겼다. 비좁은 예식장의 조명 아래에서도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다 조용히 독백했다. 당신 웃음이 내 미래였는데 이제 내 미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구나. 바로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밀리고 술 냄새가 들이쳤다. 진호는 입술에 피멍처럼 붉은 립스틱 자국을 달고도 무심히 물었다. 밥 안 했어? 배고파 죽겠다. 은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양배추 반 통과 물만 묻은 깨씹 2장뿐이었다. 그녀는 양배추를 잘게 썰어 물에 데쳤고 그 위에 간장을 살짝 뿌려 밥 대신 내밀었다. 진호는 찌그러진 양은 그릇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뭐야? 김치도 없네. 그리고 반쯤 남은 소주병을 들이켰다. 며칠 뒤 은정은 종합병원 진료실에서 초음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검지로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은 간 염증이 심한데
B형 바이러스도 잠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약물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료비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짧게 숨을 삼켰다.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통화 연결음 뒤엔 고객님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돌아왔다. 그 시각 진호는 경마장 관람석에서 막막한 역전을 꿈꾸며 마지막 40만 원을 칠경주 12번 말에 걸고 있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흙먼지 속에서 12번 말이 코너를 돌기도 전에 뒤로 밀려난 순간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게임처럼 새 배당판을 찾았다. 하지만 화면에 뜬 잔액은 3,000원. 경기 마감 사이렌이 울릴 때 술렁이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실수로 은정의 부재중 전화를 받다. 문자 한 통이 덧붙어 있었다. 병원비가 많이 든대. 잠깐만 전화해줘. 눈앞에 트랙이 줄을 그으며 흔들렸다. 그는 전화를 걸어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며 끊었다. 밤이 깊자 은정의 기침은 악화됐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해열제와 간장약은 이미 다 떨어졌고 그녀는 냉수로 목을 축이며 주먹만 한 갈비뼈 아래 통증을 억눌렀다. 새벽 3시 그는 끝내 24시간 한약방에서 간장보호제 한 병을 사들고 돌아왔지만 은정은 이미 거실 바닥에 엎어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진호는 그제야 119에 전화했고 양 손끝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들어와 질식 직전에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환자분 의식 저하. 급히 이동이라고 외칠 때 진호의 귀에서 알코올 냄새가 삐걱대듯 빠져나갔다. 응급실 빛은 잔혹하게 밝았다. 간 수치 3,000. 바이러스 활성도 위험 단계. 급성 간부전 직전 판정이 내려졌다. 의사는 정맥절제술에 혈액제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이라고 설명했지만 진호의 귀엔 숫자만 에코처럼 울렸다. 그는 멍하니 계산창구로 가 신용카드를 건넸다. 거절 딩동 소리가 3번이나 울렸다. 통장마저 한 달 전 이미 마이너스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 종이는 그날 걸었던 막원이었다. 희미한 형광펜 숫자마다 은정의 맥박 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구급차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응급실 차도에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한은정의 흐릿한 숨결은 겨울 서리처럼 얇게 창문을 적셨다. 박진호는 들것이 흔들릴 때마다 몸으로 받치려 애썼으나 술 냄새가 섞인 그의 숨은 차디찬 형광등 아래에서 잔인한 증거가 되었다. 의사는 초음파 프로브를 옮길 때마다 낮은 한숨을 내쉬었고 간 수치가 정상의 몇 배인지 읊조릴 때는 두꺼운 커튼조차 긴장을 삼켰다. 진호는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두 손을 비비며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어진 수납 창고에서 세 자릿수를 넘어 네 자릿수로 치솟는 금액에 발목이 얼어붙었다. 카드는 이미 한도를 초과했고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는 계좌 조회를 누를 때마다 더 깊은 구멍을 드러냈다. 순간 그는 경마장 적중금으로 계산하듯 배당 50이면 오늘 자정까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미친 셈을 했다가 곧 스스로를 질책했다. 은정이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복도 끝에는 묵음으로 돌아가는 시계 초침만이 찢어질 듯 또렷했다. 담당 간호사가 혈장 분리 시술 회당 150이라고 차분히 고지하자 진호는 허리를 굽혀 가죽 지갑을 뒤졌다. 지폐 대신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과 10,000원짜리 막원 한 장이 손에 잡혔다. 그는 액정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결국 회사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경조사비라도 선지급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대리는 팀장님, 내일이 월말이라 결제 라인 닫혔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잿빛으로 떨렸고 그 뒤로 새어나온 경마 알림 메시지 팝업이 비수를 돌리듯 반짝였다. 새벽 2시 반. 자동문 앞에 주저앉은 그는 병원 자판기에서 얻은 묽은 캔커피로 입술을 축였다. 카페인보다 강한 회한이 식도를 찔렀다. 20대 초 그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작은 컵라면과 삼각김밥만으로도 아내와 미래를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39이 된 지금 그의 주머니엔 6장의 신용카드 독촉서가 쌓여 있었고 팔에는 달아난 여자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향수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 웅크려 앉아 스스로를 때리듯 주먹을 쥐었고 이 모든 파국이 단숨에 뒤집힌 적중 한 방만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에워쌌다. 아침이 밝자 의사는 혈액 제제 추가를 권하며
지금 단계에서 흔들리면 간 기능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진호는 퇴원 때 받기로 한 회사 성과급을 떠올렸지만 그 돈은 벌써 이율 높은 인터넷 대출에 잡혀 있었다. 그때 머리를 스친 이름이 있었다. 바로 그가 외도 관계로 스쳐 지났던 서혜인이었다. 한때 그는 혜인의 반짝이는 카드 한도를 자신만의 비상금 간판처럼 여겼고 혜인은 경주마, 잉크가 묻은 영수증 대신 명품 숄더백을 요구했다. 진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잃을 각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신음 3번 뒤 들린 혜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차가웠다. 오빠, 나 지금 마카오야. 급하면 너도 알아서 해. 공허함이 귓속을 울릴 때 문득 떠오른 이는 아내의 고아원 동기 문미라였다. 미라가 결혼식 때 남몰래 은정에게 건넸던 작은 적금 통장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토로했다. 미라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잠긴 목소리로 은정이는 너와의 약속만 믿었어.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통장을 연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단호히 말했다. 2시간이 지나 미라는 병원 복도로 달려왔고 통장 2개를 합쳐 만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며 끝까지 책임져. 이 돈은 빚이 아니라 각성제라 일갈했다. 진호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 대신 꺼져가던 양심을 삼켰다. 치료가 숨통을 트자마자 병원비는 다시 벼락처럼 쌓였다. 은정의 바이러스 활성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 정맥 주사가 필수였고 약값은 하루에 15만 원 가까이 들었다. 진호는 미라에게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먼저 수납하며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막원을 만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짐은 현실의 모진벽 앞에서 곧바로 시험대에 올라갔다. 다음 주 주말 경마장에서는 해외 혈통 초청 특별 경주가 열렸고 배당률은 2자릿수를 훌쩍 넘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의 홍보 게시물이 쉼없이 올라왔고 종려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 찬스라며 링크를 보내왔다. 링크가 뜨는 순간 진호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열로 흔들렸고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결제 버튼으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은정의 경보음이 울리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우르르 뛰어드는 광경이 시야를 스쳐갔다. 진호는 비명을 삼키듯 폰을 내려놓았고 땀에 젖은 송금 사이로 지난 10년의 허망한 질주가 미끄러져 나갔다. 초조한 밤이 끝나고 은정은 짧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아내의 손등을 잡으며 흐릿한 눈빛 속에 초점을 맞춰 은정아, 미안해. 내가 다 망가뜨렸어라고 중얼거렸다. 은정은 말 대신 건조한 입술을 한번 떨었다. 이어진 작은 한숨이 차오르는 눈물과 섞여 얼굴선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이 뺨을 지나 베개에 떨어질 때 진호는 가슴 깊은 곳이 갈라지는 듯 아팠다. 그 갈라진 틈으로 자신이 버린 시간, 돈, 약속들이 비명처럼 솟구쳤다. 은정이 안정기로 접어들자 병원 사회복지사는 진호를 면담실로 불러 저소득 한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보자고 안내했다. 그러나 서류에는 배우자의 소득 증명, 신용정보, 가족 관계가 모두 필요했다. 진호는 신용평점이 바닥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상담사는 조심스레 채무조정과 도박 중독 상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선택은 보호자님 몫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그 말은 너무도 당연했지만 진호에겐 버거운 선언문처럼 느껴졌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그는 벽마다 붙은 금연절주 포스터를 바라봤다. 포스터 속 구불거리는 검은 폐와간 그림은 마치 그 자신의 도박 중독 뇌세포를 그려놓은 듯 섬뜩했다. 그날 밤 그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워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켠 채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냈다. 첫 장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은정이 활짝 웃고 있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양복 차림의 자신이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미래를 단칼에 바꿀 배당률 대신 하루 한 끼라 해도 아내와 함께여서 벅찼다. 그는 앨범 속 과거의 자신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그때 나는 언제 검은 막원에 미쳐버렸을까? 대답 대신 뚝 하고 스탠드 불빛이 흔들렸다. 새벽,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며 커튼을 걷었을 때 진호는 미처 닿지 못한 눈물 자국을 급히 훔쳤다. 간호사는 은정에게 거즈를 교체하며 회복이 빠른 편이지만 재발 위험은 여전해요.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진호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리고 은정에게 들리지 않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속삭였다. 내가 다시 숨을 고르게 되면 나는 내 모든 숨결을 걸어 빚을 갚을 거야. 그 다짐은 잔인한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새싹 같았다. 치료 일주일째가 되자 혈장 분리 후 간 효소 수치가 완만히 떨어졌고 의사는 일반 병실 이동을 준비합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쁜 소식과 함께 새로운 계산서가 건네졌다. 장기 항바이러스제, 면역 억제 보조제, 입원실 차액까지 계산하면 앞으로도 수백만 원이 더 필요했다. 진호는 복도 끝 화장실에서 한참을 거울 속 자신을 노려봤다. 눈과 잔주름마다 후회가 침식해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더는 빚지지 않는다.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종현에게 걸려온 최신 배당 정보 문자를 그대로 휴지통에 버렸다. 퇴근 시간에 맞춰 미라는 다시 병원을 찾아와 물었다. 너 아직도 흔들려? 진호는 고개를 좌우로 세게 흔든 뒤 팔찌 찾을 날까지 경마 생각조차 안 할 거야 하고 답했다. 미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은정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내빈 통장을 보여줘. 거기 숫자가 깨끗해지는 게 진짜 사과야라고 속삭이고는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뒤 복도 창문으로 저녁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빗속의 먼지 알갱이가 오랜만에 포근한 황금빛으로 떠올랐다. 진호는 그 조용한 환희를 돌아보며 한 발짝 앞으로 걸었다. 그날 늦은 밤 그는 아내의 침대 곁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도박 중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였다. 그는 떨리는 펜으로 문항마다 표식을 남겼다. 기분 전환을 위해 도박을 한 적이 있는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돈을 걸었는가? 도박으로 인한 빚을 숨긴 적이 있는가? 모든 항목에 체크가 찍히자 종이 위에는 더 이상 여백이 없었다. 그는 종이를 구겨 손바닥에 움켜쥐고 마치 에탄올로 불순물을 태우듯 심호흡했다. 파르르 떨리는 손이 이마로 올라가자 차가운 이마 피부 아래에서 새로운 의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다음 새벽 처음으로 경마 앱을 삭제하면서 그는 폰 화면이 깨끗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알림 음이 사라지자 밤 공기는 정적 대신 고요한 희망으로 채워졌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낮고 단단하게 선언했다. 달려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창밖 먼동이 터오는 하늘 끝을 바라보며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간힘으로 지켜낸 한 줄기 믿음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뜨거운 숨이었다. 새벽 공기가 병실 커튼 틈으로 스미자 한은정은 무겁게 눈을 떴다.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 아래 링거 줄이 느리게 전멸했고 바로 옆 보호자 침대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박진호의 어깨가 꿈틀거렸다. 그는 밤사이 비뚝 촉장을 정리하다가 잠든 채였다. 식당에서 가져온 얇은 담요가 발목까지 흘러내리자 은정은 온몸에 남은 기운을 끌어모아 손끝을 뻗었다. 구겨진 담요 가장자리를 조용히 끌어올렸으나 얼굴에 미소까지 옮기기엔 아직 체력이 모자랐다. 대신 깊은 소구름처럼 작은 기침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에 진호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세웠다. 그가 물컵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아. 물 조금씩만. 은정은 마치 잃어버린 봄날을 쓰다듬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회진이 끝나자 담당이는 간 효소 수치가 급격히 내려갔다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관리 구간이라 강조했다. 금주 무자극 식단, 스트레스 차단, 간호제열이 동시에 가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모서리 없는 칼날 같았다. 진호는 차트를 꼭 껴안 듯 들고 복도로 나왔다. 예전 그에게 차트는 우리 집 재산 목록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목숨값 이상의 숫자였다. 첫 번째 변화를 위해 그는 퇴원 전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했다. 조그만 강의실에서 영양사가 보여준 간 환자 식단 프리젠테이션은 마치 처음 보는 외계 문서 같았다. 소금 하루 3g 이하, 육류보다 식물성 단백질, 카페인 영행. 진호는 슬라이드 화면 속 콜린 함량과 케토시스 위험이라는 단어를 받아 적으며 자신이 10년간 외워왔던 배당률 체중 전력 데이터보다 무섭게 느꼈다. 강의가 끝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 편의점에서 맥주 대신 무설탕 두유를 사서 아내 머리맡에 두는 것이었다. 병실 불빛에 비친 두유팩은 마치 작고 질긴 희망 쪽지 같았다. 은정은 스마일 표시가 그려진 빨대를 보며 눈을 눌러 뜨거운 뭔가를 삼켰다.
둘째 변화는 돈 대신 시간을 쌓는 훈련이었다. 진호는 오후마다 병원 도서관을 찾아 다이어리 한 면을 꽉 채워 일정표를 짰다. 오전 5시 7시 병원 급식실 청소 아르바이트, 7시 8시 병실 간호보조, 9시 12시 근처 구청, 도박 중독 예방교육 이수, 점심 먹으며 은정 식사 돕기, 오후 2시 5시 신규 요양보호사 강의 청강, 저녁엔 미라가 부탁한 쇼핑몰 송장 출력, 동그라미로 표시한 시간대 사이에 경마 웹사이트만큼이나 넓었던 공백은 사라졌다. 페니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그는 몇 년간 잊고 있던 하루가 이렇게 길었구나 하는 감각을 되찾았다. 셋째 변화는 깊은 밤 찾아왔다. 병원 1층 작은 예배실에서 매일 열리는 알코올 도박 동시 회복 모임에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30명 남짓한 중년 남녀가 초를 밝히고 원을 그려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 중독자 박진호입니다. 그 한마디가 목 안에서 돌처럼 굴러나오자 목젖이 뜨겁게 부풀었다. 이어 그는 경마 첫 적중의 짜릿함, 외도의 비루한 위안,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욕망을 끊어내지 못했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놨다. 이야기 말미에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회복 모임 리더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경마 앱이 아직 남아있으면 바로 삭제해주세요. 비밀번호도 오늘 바꾸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한 50대 남성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마음을 걸었으니 이제 걸음을 걸어야지. 진호는 그 문장을 평생 들었던 어떤 배당 해설보다 깊게 새겼다. 그날 늦은 밤, 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어둠 속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과거 그에게 불빛은 1등과 2등을 가르는 전광판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각 가정의 평온을 밝히는 창문 하나하나가 소중해 보였다. 살얼음 같은 침묵 끝에 은정이 중저음으로 물었다. 당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무섭진 않아? 진호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무섭지. 그래서 매일 겁쟁이처럼 기록하고 보고할 거야. 내가 나를 믿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나를 믿는 법부터 배워보려고. 은정의 가느다란 손끝이 이불 위로 올라와 진호의 손등을 살짝 짚었다. 그 미약한 체온이 전기에 데인 듯 강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일주일 뒤 은정은 병원 옥상 정원 산책을 허락받았다. 노출된 팔엔 여전히 링거 주사 자국이 선명했지만 폐에 꽉 찼던 가래가 서서히 빠지는 대신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다. 휠체어를 밀던 진호는 회색 도시 점경 너머로 떠오른 초승달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 달, 달리기 시작할 때보다 더 가벼워 보이지 않아?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달빛 아래 서로의 눈가에 선홍조가 맑게 드러났다. 그때 갑자기 옥상 스피커에서 경마장 광고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다. 순간 진호의 동공이 흔들리며 90번대 경주 영상이 플래시처럼 떠올랐지만 은정의 손이 그의 팔을 탁 잡았다. 괜찮아. 소리는 금세 사라져. 그는 미소도 울음도 아닌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 전날 병원 영양사는 은정의 퇴원 식단표를 작성하며 식사가 약입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조리해야 효과가 있어요라고 강조했다. 진호는 즉석에서 휴가계 대신 사직서를 전송했다. 5만 가지 미련이 뒤섞였으나 그는 간호사 카운터에서 직접 혈압 기록지와 약 복용 스케줄표를 복사해 색깔별로 라벨링까지 해놓았다. 은정이 회사 관두면 생활은? 하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회복 모임에서 나눠준 재무 리셋 노트를 펼쳐 보였다. 첫 줄엔 당첨이 아닌 노동으로 번다라고 써 있었다. 퇴원 아침, 간호사가 링거 바늘을 빼며 여기서가 아니라 집이 진짜 회복실입니다라고 말하자 은정은 짧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진호는 휠체어를 끌고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벽마다 붙은 금주금연 표지판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짚었다. 병원 밖 첫 공기에 은정은 약간 몸을 떨었고 진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둘러주며 중얼거렸다. 거창한 기적은 없어도 돼. 우리가 아프지 않을 만큼만 따뜻하면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봄비가 땅 위에 번졌고 둘의 발목을 적신 빗물은 여러 해 전 잊혔던 신혼여행 약속처럼 싸늘하지만 설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호는 부엌 한복판에 거울만 한 화이트보드를 세웠다. 한쪽엔 은정 식단 타임라인,
다른 쪽엔 진호 변제 스케줄을 구획 나눠 적었다. 시간 칸 사이를 노란 포스트잇이 메웠고 은정은 그 모습에 웃음 반 한숨 반이 섞인 소리를 냈다. 이게 다 지켜질까? 진호는 굳은 펜촉으로 마지막 네모칸을 그으며 단호히 말했다. 도박판에서 6칸 맞추려 했던 운. 이제 네모칸 하나씩 지키는 데 쓸 거야. 그 순간 집안을 감싸던 불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졌다. 저녁, 은정은 낮은 테이블 위에서 첫 식단대로 연두콩죽을 떠먹었다. 진호는 옆에서 칼질로 무염 샐러드를 준비하며 칼끝으로 나무 도마를 맞췄다. 탁, 탁 경쾌한 소리가 허전한 방을 리듬처럼 채웠다. 다 먹고 약을 삼킨 뒤 은정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두 사람 뒤로 하늘색 벽지가 어렴풋이 빛났는데 그 배경보다 더 푸른 시간이 아직 올 수 있을지 반신반의였다. 진호는 그녀 시선을 따라가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 사진 다시 찍자. 빚 다 갚고 내 간 수치 완전히 돌아왔을 때. 배경은 벽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바다색으로. 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바다라 그럼 나는 조개색 원피스 입을래. 그 말은 허약한 갈비뼈 속에서도 바람처럼 부푼 꿈을 품었다. 밤이 깊자 문득 불안이 되살아났다. 은정이 잠든 뒤 진호는 방 한켠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다. 잔량 확인만이라도 하자며 경마 사이트를 향해 커서를 움직이는데 화면 대신 자물쇠 모양이 뜨며 접근 제한 회복 모임 블랙리스트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그는 그제야 기억났다. 회복 모임 리더가 URL 리스트를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연동해줬던 것.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런 강제 장치도 나한테는 보험이구나. 대신 그는 유튜브에서 무염 요리 채널을 검색했다. 동영상 속 셰프가 콩나물국 끓이는 방법을 설명할 때 그의 눈은 팥점프 대신 국물이 부글대는 타이밍을 따라갔다. 마침내 화면을 닫고 침대에 누웠을 때 몸속 어디선가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는 더 이상 기억 속 잔향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유도등처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신뢰와 두려움 없는 고요가 깃들었다. 박진호가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경마 앱을 삭제한 지 열흘째 되던 새벽. 그는 건물 뒤편 폐지 수거장부터 돌았다. 빈 박스를 접어 리어카에 실으며 가장 낮은 일부터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새기듯 읊조렸다. 오전엔 청소 아르바이트, 오후엔 요양보호사 강의 보조, 해질녘이면 미라의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송장 출력과 테이핑을 도맡았다. 손끝에 테이프 풀기가 달라붙을 때마다 그는 이것도 빚 한 줄 지우는 소리라며 안쪽 어금을 깨물었다. 밤 10시, 작업장 밖 공기엔 초겨울 냄새가 묻어 있었고 주머니 속 첫 주 급여 명세표는 온기를 띄었다. 미라는 이번 달엔 주급이야. 변제 일정 맞추려면 내게 현금 흐름이 먼저야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어느 복승식 고배당보다 크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면 은정은 식사 일지를 쓰고 있었다. 그는 먹기 싫어하는 무염 삶은 달걀을 잘게 으깨 미음에 섞어 넣었고 은정은 억지로라도 한 숟갈 더 삼켰다. 한 달 뒤 간 기능 검사 결과에서 안정기 진입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둘은 병원 복도 자판기 커피 대신 약국에서 1200원짜리 무카페인 결명자차를 사들고 나왔다. 종이컵을 맞댄 둘은 한 모금 삼킨 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쓴데 달달하는 은정의 말이 허수음인 듯 울음인 듯 떨렸다. 주말이면 진호는 구청 지하 공유부엌을 빌려 환자식 요리법을 연습했고 남은 음식은 회복 모임에 기부했다. 처음엔 묽은 참깨죽 냄새가 밋밋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고소한 향이 공동회의실 천장에 배었다. 모임 리더는 당첨금 말고 영양소를 돌리다니 신선하군요라고 농담했다. 그 웃음 뒤 어느 50대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다. 집에서 술 대신 죽을 데워 먹다가 처음으로 자식이 웃었습니다. 박수가 빗물처럼 쏟아지자 진호는 동그란 등번호 대신 둥그런 박수 소리가 자신을 축혀 세워 주는 느낌에 울컥했다. 빚 갚기는 험난했다. 첫 변제일 그는 통장에 입금된 주급 중 절반을 바로 이체했다. 계좌 잔액이 한 자릿수가 되는 걸 확인하고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냉장고 속 채소 칸을 열어 남은 애호박을 세어보았다. 숫자가 슬프지 않았다. 간혹 종현이 이번 주 새말 괜찮다며 카톡 링크를 보내오면
그는 답장 대신 식단 사진을 전송했다. 이미지 속 한 줌의 브로콜리가 배당표보다 단단한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겨울 막바지. 그는 대형마트 야간 진열 알바를 추가했다. 한밤에 점포 안조명이 꺼지고 난 뒤 맞은 타임스탬프는 고된 노동의 상징이었지만 그 시각만큼은 아내가 깊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안했다. 새벽 5시. 퇴근해 돌아올 때면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놓인 온수팩이 식어 있었다. 그것은 은정이 밤중에 깨서 미리 데워 놓은 것이었다. 그 온기에 손을 포갤 때 진호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 곧 나를 지키는 거라는 말, 거짓이 아니구나라고 속삭였다. 3월, 드디어 전당포 찾은 팔찌를 되사올 날이 왔다. 미라는 계산 후 작은 벨벳 상자를 진호에게 넘겨주며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손으로 끼워줘야 값이 생겨라고 쏘아붙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은정은 창가에서 간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팔찌를 올렸다. 은정은 깜짝 놀라며 아직 다 못 갚았잖아라 했지만 그는 귓가를 스치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빚도 사랑도 가장 무거운 것부터 먼저 들어야 근육이 생겨. 팔찌가 팔목을 감싸는 순간 과거 그 팔찌를 맡기던 날 불렀던 형광등 불빛이 머릿속에서 꺼졌다. 열린 창문으로 봄 냄새가 밀려들었고 둘은 말없이 오래도록 서로의 손목을 어루만졌다. 삶은 고르게 굴러가려 할 때 예고 없이 턱에 걸렸다. 은정이 복지 민원센터로 복직하려던 참 행정안전부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돼 계약직 인원을 대폭 감축한다는 공문이 날아온 것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은정은 구청 뒤편 작은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진호가 달려와 어깨를 감싸자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번엔 내가 짐인가 봐라고 했다. 진호는 짐은 목적 없이 떠도는 것. 너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며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둘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낮 동안 스케치해둔 변제 계획표에 칸이 텅 비어 버려서였다. 그날 밤 미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홈쇼핑 납품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관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진호는 이틀 고민 끝에 지방 물류센터 주 3일 근무, 서울 재택 2일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다. 월급은 충분했지만 숙소가 공장 기숙사라 은정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첫 출근 전날 은정은 거실에 짐 가방을 3개나 늘어놓은 남편에게 대신 그 가방 속에 경마장 냄새, 술 냄새, 빚 걱정은 절대 넣지 말라고 당부했고 진호는 그 자리에는 내 검사 결과표만 넣어갈게라고 받아쳤다. 기숙사 생활은 거칠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돌리고 낮엔 재고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고 밤엔 종현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종현의 아버지는 뇌출혈 수술 후 재활에 들어갔으나 남은 병원비와 경매 위기 때문에 종현의 불안은 폭주했다. 진호는 잠을 쪼개 상담소 자료를 찾고 사회복지공단 긴급의료비 제도를 정리해 보냈다. 문자 끝에 내가 줬던 말로 내가 대신 이기게 하겠다라는 문장을 남기면서 과거 한방 역전에 중독됐던 자신을 조용히 비웃었다. 은정은 실업급여 대기 기간 동안 병원에서 배움간 환자 식단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염 한 끼 레시피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예상외로 조회수가 폭발했고 간 건강에 관심 있는 4060대 회원들이 몰려들었다. 하루는 어느 50대 주부가 남편도 비형 간염 투병 중인데 현실 조언이 필요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은정은 그 즉시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실전 팁을 공유했다. 통화가 끝나자 게시판에는 영양사보다 낫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진호는 야간 휴게실에서 그 댓글을 보고 벅찬 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건 돈 대신 정보와 경험이구나. 둘은 아이디어를 모아 간질환 중독 동시 회복 플랫폼 설립안을 구청 주민제한 공모전에 제출했다. 야근 뒤 진호가 서류를 다듬고 은정은 간식당 메뉴부터 Q&A 시나리오까지 밤새워 작성했다. 마감일 새벽 프린터 잉크가 바닥을 드러냈지만 압축 파일은 무사히 제출됐다. 한 달 뒤 사업비 500만 원 선정 통보가 날아왔다. 문자 알림을 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휴대폰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깨지지 않은 화면처럼 자신들의 다짐도 온전함을 확인했다. 사업 초반은 시행착오 연속이었다.
컨퍼런스룸 예약이 밀려 대관비가 예산을 잡아먹고 온라인 세미나 연결이 끊기면 참석자 불만이 폭주했다. 그러나 저염 한 끼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섰고 회복 모임 리더가 심리 세션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균열은 금세 메워졌다. 첫 기수 교육 마지막 날 간질환 환자 20명이 무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속에서 진호는 전광판 함성보다 깊은 환호가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듬해 봄 개인회생 1차 변제 실적 100% 달성 보고서를 들고 법원을 나서는 길. 진호는 건물 외벽 거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더 이상 도박꾼의 잿빛이 아님을 보았다. 계단 아래에 서 있던 은정은 정기 검진 결과표를 흔들며 간 수치 안정. 약 반으로 줄었대 라고 외쳤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계단 중간에서 미끄러질 듯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둘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센터 느린 속도가 문을 연 지 6개월째 되는 날 종현이 상담사 자격증 시험 최종 합격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축하 케이크 대신 채무 변제 완료 영수증을 내밀며 울먹였고 진호는 케이크 대신 영수증 위에 촛불을 꽂았다. 촛불 불빛에 영수증 글자가 떨어져 흔들릴 때 과거 빛 독촉 문자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축포로 들렸다. 여름 장마 초입 센터 회원들이 주최한 건강죽 페스티벌에서 은정은 무대를 맡았다. 그녀가 저는 중증 간염을 이겨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먹을 이 죽 한 그릇에는 소금 0.5g, 사랑은 500g 이상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관객석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중년들로 가득 찼다. 행사 뒤 한 노부부가 다가와 우리 집에도 중독자가 있어요. 용기 얻었습니다라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은정은 그 손을 따뜻이 잡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게 큰 약입니다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센터 계좌엔 이름 없는 후원금 50만 원이 들어왔고 입금 메모에는 작은 습관 네 글자가 찍혀 있었다. 가을 바다를 보고 싶다는 은정의 소망을 위해 둘은 당일치기 기차를 탔다. 동해역에 내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진호는 가방에서 오래전에 품고 다닌 카메라를 꺼냈다. 흰 모래 위에 서서 여전히 링거 자국이 남은 아내의 팔을 바라보며 그는 다 갚고 찍자던 사진. 오늘 찍자. 빚은 아직 남았지만 우리 표정이 먼저 돌아왔으니까라고 말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과거 결혼식 사진 속 피로연 벽지보다 훨씬 밝은 하늘빛이 배경이 되었다. 은정이 손을 휘저으며 파도 물방울을 튀기자 물방울 속 햇빛이 팔찌 큐빅을 반짝였고 진호는 뷰파인더 너머로 그 빛이 번져가는 걸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개인회생 2차 변제 실적 100%를 확인한 진호는 집 현관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회중시계 모양 펜던트를 은정에게 내밀었다.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고 대신 바늘 아래엔 걸음이 속도를 이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예전엔 시간에 쫓겼지만 이젠 시간을 지키려고. 은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펜던트를 열었고 안쪽엔 그날 찍었던 바다 사진이 작게 인화돼 있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 뒤로 철썩이는 파도, 흩날리는 물보라, 그리고 멀리 경마장 전광판을 연상시키는 불빛이 아주 작게 스쳐 있었지만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쟁걸음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먼 길로 내몰지만 작은 발자국 하나가 결국 지도를 새로 그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대한 승부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구했고 잃어버린 사랑을 돌려받았습니다. 화려한 한 방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기록과 돌봄, 그리고 서로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작은 습관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허기나 두려움을 한 손 가득 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죽 한 그릇, 짧은 안부 전화, 혹은 한 장의 삭제 버튼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이 거칠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건 거창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고 단단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